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우리 기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버티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일단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자, 수급의 주체는 프로그램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탈이 됐다.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매도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단은 마무리가 돼가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장이 오늘 굉장한 불장이었죠. 실제로 오늘 하락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 수급 현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수, 개인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매도. 자, 오늘 아마 매도하신 개인분들은요 많이 피로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수급 주체는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자, 이런 대형주 우리나라 1등 종목조차도 무려 한번 패딩이 나올 때 마이너스 15%까지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15%면 이거 솔직히 하한가 수준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등락에 대한 피로도가 쌓였을 거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안 할래 하고 실제로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요, 누차 강조드렸지만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존재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재료 자체는 뭐예요? 원전이죠, 원전. 근데 원전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건 오늘 나온 거거든요. 자, IEA 사무총장, 현 에너지 위기. 자, 결국에 원전이 가속화될 거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었죠. 화석연료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원전이 필요하다. 자, 석유 이거 계속해서 중동이 불안정한데 또 이런 사태 일어나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전쟁 기간 동안에 원전 그 이후에 뭐가 갔어요? 자, 친환경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많이 갔었죠. 그 중에 원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죠. 트럼프 정부 원전의 투자 관심. 자, 실제로 이은주 국회의원이죠. 자, 이분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K원전에 대한 홍보를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슬슬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는 조만간 원전에 대한 어떤 후속 기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나와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 기술 메인으로 치고 갈 수 있다. 실제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수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려 볼 거고, 자,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기술의 수급, 자, 수급 중에 좀 특이점이 발견됐죠. 바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투신까지 들어오죠. 자, 이거 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소위 말해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자, 요것도 제가 뒤에서 왜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오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기술 결국에는 이제 전환사채의 상장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딱 느껴지시죠? 결국 가야 하는 이유. 전환사채 17회차가 4월 30일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 기간에 맞춰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18회차. 18회차는 7월 달에 상장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회차. 얘는 11월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딱딱 맞춰서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원전의 흐름. 사실 오늘 원전 섹터가 좀 좋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대우건설이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특징주는 사실 의미는 없는데, 내용은 원전 수주 가시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이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폐허가 됐어요. 이거 다시 복구해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건설주들이 그래서 갔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재료가 반영이 되는 건 맞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종식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 느낌으로 갔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대우건설 말고도 여러 종목이 갔는데, 자, 섹터에 대한 얘기도 오늘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쟁 얘기도 해봐야 되고, 우리 기술 수급적인 측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온다. 자, 굉장한 호재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자,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도움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창 역사를 한번 써보자.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26년 상승률 1위 종목
우리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역사 댓글창 부탁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자,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장이 오늘 굉장한 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종식은 아니에요. 종결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10일부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부터네요. 금요일부터 이제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후속 기사로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승정보를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일단 추세가 바뀔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환사채가 매도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최근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 동안 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잡아갔죠. 그리고 개인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 다시 한번 슬슬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어제 2만원 깨질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깼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먹었고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먹은 거예요. 이 말은 매집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일정이 있었죠? 네, 4월 30일에 자, 전환사채의 상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4월 30일 딱 이날에 상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세력 마음이거든요. 결국에는 요 원전의 흐름에 맞춰서 이전에 시장이 좋다라면 슬금슬금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30일 이전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순탄하게 진행됐을 때예요. 근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일단은 전쟁이 협상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세력들도 요거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자, 우리 기술의 스케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4월 30일부터 청구가 가능한 거지 자, 이때 무조건 상장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일자에 우리가 너무 목매이지 말자. 하지만 여태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보통 전환사채 우리 기술이 상장했던 그 일정은요. 자, 청구 가능했던 기간을 앞두고 늦어도 한 10일 안에는 청구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결국에는 에너지 위기 뭘로 극복해야 되냐? 원전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이란 전쟁이 전 세계 동맥 중 하나 호르무즈 해협 여길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전 세계 원유 공급이 차질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도요. 화석연료 연료, 즉 석유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공급이 안 되면 자, 각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또 나타나지 않는 나란 법이 없죠. 그래서 요게 나오더라도 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전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재료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재료가 생겼다.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징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실제로 오늘 자, 섹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원자력 발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 이제 건설 대형주들이죠. 자, 메이저 건설사들이 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은 상한가를 안 갔네요. 이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대림도 27%, 현대건설이 무려 21%.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들은요. 사실 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재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자, 이란이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폐허가 됐죠. 이거 다시 복구해야죠. 그러려면은 건설 회사들이 실제로 이란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된 거죠. 물론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요거인데 자, 트럼프 정부 역시도 원전에 투자 관심이 있고 자, 걸림돌은 웨스팅하우스죠. 요거 이제 특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이현주원이 실제로 미국 가서 우리나라 홍보를 하고 왔죠. 자, 1차적으로는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본 역시 원전을 제시했지만 자, 직접 건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 최근에도 건설을 했고 자, 체코에는 작년에 이미 계약이 진행됐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원자력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우리나라가
상위 랭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예요? 약속된 시간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 프랑스도 유명해요. 자, 프랑스는 실제로 자국 내의 에너지 한 절반 정도는 원자력으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원전을 굉장히 많이 다뤘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핀란드에 원전 지었는데 이거 10년 이상 지연이 됐거든요. 자, 지연이 되면 안 좋은 게 공사 금액이 올라갑니다.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4기의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동시에 지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자, 이 말은 공사 금액이 추가가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발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다. 그렇죠? 나머지 뭐 일본도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은 건설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또 어떤 나라 있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이 있죠. 자, 미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원자력을 지을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원전 결국 한국의 진출, 자, 미국 시장의 진출은 거의 99.9%다. 자, 세력들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기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고, 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요때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때 무려 거래대금 5조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터뜨렸죠. 사실 오늘도 거래대금 꽤 많이 터졌거든요. 대략 한 9,400억 터졌네요. 1조에 가까워요. 그만큼 시장 중심주였고요. 한번 시가총액 오랜만에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우리기술 17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래 비중 보세요.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이 약간 호재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 코스닥의 거래 비중 14% 정도 차지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1등이 에코프로 2.3%, 얘가 이제 시가총액 1위인데 사실 2%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기술은 거래 비중 몇 프로네요? 5%. 자, 요 거래 비중, 자, 이제 랭킹 31위까지 보이는데 5% 넘는 거 우리기술밖에 없어요. 자, 삼천당은 오늘 이슈가 있었으니까 얘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기술이 자, 시가총액 3위 중에 당당히 1등이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기술에 관망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말고 아까 제가 수급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자, 투신과 연기금을 계속 사주고 있어요. 이거 왜 사주고 있어요? 아까 시가총액 17위인 거 보셨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투신과 연기금의 특징이 뭐예요?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자, 리스크가 큰 매매하지 않습니다. 즉, 단타를 안 한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 기술은 150 종목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는 것도 있죠. 자,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자, 투신과 연기금 매수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수를 추종해요. 자, 그래서 이 지수에 추종하는 종목들, 즉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을요, 비율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룰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기술의 시가총액이 무려 17위에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기술을 기업 분석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가총액 17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이 비율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닥 150에 우리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만큼 자,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오고 있다. 호재죠? 하지만 주퍼는 누가 봐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들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건 좋지만 결국에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추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거, 자,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먹고 이거 차트상 어떻게 했어요?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됐다. 이 말은 조만간 올릴 준비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매집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변수는 결국 얘예요. 휴전이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 자, 당장 10일날 금요일이죠. 협상이 안 되게 되면은 또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있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얘는 결국 올라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죠. 3월 23일 기준이고요. 자, 남아있는 전환사채 16회차부터 19회차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16회차는 이거 소각한다라고 공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7부터 19차까지 남았는데 17회차가 가장 빠르게 청구가 가능해요. 4월 30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실제로 요 일정에 맞춰서 지금 슈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오로지 전환사채 상장할 거니까 주가 올릴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눈치? 시장 눈치.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4월 30일부터 일단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요 물량, 잠재적 악성 물량이지만 얘 결국 세력 물량이에요. 탈출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올려야죠. 높은 구간에서 팔아야 이들도 이득을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 일정을 앞두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다. 자,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일정은 7월 21일, 11월 28일 남아있기 때문에 요 17부터 19회차까지 물량이 무려 1100만 주예요. 1100만 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요 물량을 오늘 종가 23,650원 곱해주면 물량이 무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700억입니다. 주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000원 그냥 넘어가겠죠. 자, 세력들이 이거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자, 조금만 올려도 1000단위의 금액이 오락가락합니다. 당연히 주가 올려서 마무리 질 거고요. 다만 세력들이 전환사채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원전 섹터, 자, 플러스 전쟁 이슈, 자, 요거와 연결지어서 아마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4월 30일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자, 원전이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나오느냐, 혹은 전쟁에 대한 일정이 실제로 협상이 잘 원활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전쟁에 대한 이슈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아직 구독이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좀 다른 분들도 아마 영상을 촬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한 실력자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봐주시면 제가 좀 해석하는 부분과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면 투자 판단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재밌는 선물을 가져와 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뭐예요? 그쵸, 종목이죠. 아무 종목이나 가져온 건 아니고 일단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근데 뭐 제가 느낌상 갈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제가 종목을 가져오진 않죠. 종목이 오르려면 이유와 명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들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무상증자 활발,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요거는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실제로 검색하시면요, 에어레인, 대동금속, 시어스 테크놀로지 모두 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무상증자가 지금 활발하구나. 무상증자만으로도요, 주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요. 근데 종목이 많아진다? 아, 테마가 만들어졌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100% 가던 종목이 무려 1000% 이상씩 상승을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죠. 실제로 제가 사례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과거의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저점 대비 무려 1300%.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는 재료이죠. 무상증자도 호재인데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니까, 자,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요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 원금 대비 자산이 얼마인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인 무상증자도 할 수 있겠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겠죠. 자, 그러면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대략 한 3200% 되네요. 사실 높지 않죠.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는 하이닉스보다 높네요. 7600. 자, 2배 정도 높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사실 높은 편이 아니다.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무려 75,000%. 자, 아까 현대차가 7600%였죠. 근데 얘는 현대차의 무려
10배. 어마어마하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가 되면요, 무상증자 5대1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무려 75,000%. 자, 이 정도면은 사실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요, 30대1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최소 2000% 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느낌상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못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500%가 5대1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75,000%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5대1은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은 500%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실제로 무상증자 사례도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텔콘 RF 제약인데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이에요. 2대1하고 330% 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요 종목이 진행했던 거 3대1이에요. 3대1하고 300%.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텍. 요 종목은 좀 많이 했죠. 대장주인 만큼 8대1의 무상증자하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진짜 2000% 가능은 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보수적으로 보자. 보수적으로 봤더니 예상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500%.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 정도는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죠. 우리 기술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앞으로 전환사채 일정 보여드렸죠.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소액 정도는 해보자. 자, 소액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거 수익 나면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가능하죠. 진짜 수익 나시면요, 우리 기술 혹시라도 밀렸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이 너무 위에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중장기 포트의 종목도 한번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 종목에서도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요건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간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1년 정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너무 길죠. 6개월 정도 어떠세요? 이것도 많이 길죠. 애초에 이 정도면 제가 준비도 안 했어요.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시작만 되면 어때요?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6일 동안 6연상 같죠. 그만큼 시작만 되면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 자, 네이버에서 검색이 다 되십니다. 대동금속, 에어레인, 시어스 테크놀로지 모두 다 최근에 진행한 무상증자 종목들이에요. 자, 이거를요,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상증자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마로 보내면 어때요? 1000%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1000% 보내면 좋잖아요. 본인들한테도 이득입니다. 자, 종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 전환사채에 상장할 거니까 주가 올릴게요. 이거 뭐예요? 주가 조작. 자, 이렇게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명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한다. 이 말은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미리 진입해서 공시가 나오면 우리는 고점에서 팔자.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정말 꼭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리죠. 자, 전 재산 한번 믿고 투자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만큼은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기술주주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두 글자 우리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거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상황에 따라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술 종목 특성이 뭐예요? 변동성이 심하다. 저는 여기서 안내 드렸는데 촬영하고 업로드까지는 2시간의 시간차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2시간 뒤에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수 매도 판단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려볼게요.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 내일 안내 나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을 봐야죠.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일정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되겠구나. 아, 광기 구간 나왔어? 그때는 매도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보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자, 500% 예상되는 요 종목 플러스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우리라고 남겨주시고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매수 매도는 알아서 할게요. 그냥 요 500% 예상되는 것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숫자 빼고 그냥 우리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4월 8일 늦은 저녁 혹은 4월 9일 새벽일 것 같아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남겨주면 제가 오늘 늦은 저녁에는 한번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거고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4월 9일 정규장에서 꼭 진입해 보시고, 오늘 못 받아보신 분들은 자, 4월 9일 제가 오후장에 안내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후장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장에라도 매수를 해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정리해 볼게요. 제가 종목 얘기 한번 해드린다 그랬죠. 사실 우리 기술 관련된 재료이기도 해요. 아까 자, 우리 기술이 원전도 있는데 해체 방산에 대한 호재도 있었다, 요런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특징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원전인 건 알아요. 근데 해체가 뭐예요? 원전의 해체. 자, 원전이요, 이제는 대부분의 원전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이거 수명 다 온 거죠. 그럼 해체해야죠. 그 해체 시장, 이게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요게 고리원전 해체, 첫 폐기물 입찰. 자, 요거는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아요. 299억짜리인데 일단은 경쟁을 했던 게 두산과 한전. 근데 일단은 한전 KPS가 우선 협상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일단은 11조 시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자,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자, 한전 KPS가 이건 좀 지난 기사다 보니까 한전이 우선 협상자라는 건 여기 이제 기사에는 없는데, 일단은 한전이 우선 협상자로 뽑혔고요. 자, 그 파트너가 오르비텍이에요. 오르비텍 굉장히 재밌는 게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의도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르비텍 역시도 완벽한 전환사채 관련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도 왜 올라가요? 전환사채 상장해야 되니까. 자, 개인들에게 물량 넘겨야 돼요. 그러려면 고가에 넘겨서, 자, 광기관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사게끔 만든다. 자, 그게 핵심이죠. 근데 오르비텍 역시도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최악의 경우 다시 원래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죠. 결국 전환사채의 탈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료는 뭐예요? 자, 원전의 해체.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기술과 결이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에요. 특히 오르비텍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예요. 한번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전환사채 일정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오르비텍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자, 공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 차원에서 미리 공시 내용 봐주시면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구나 아실 거예요. 자, 결국엔 우리 기술이 올라간 이유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정리해 볼게요. 결국 가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환사채. 자, 이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원전의 흐름, 결국 얘가 대미 투자가 진행이 돼야지만 올라갈 명분이 생기죠.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휴전은 됐지만 협상하면서 또 노이즈성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더 눌러주시고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역사적 신고가. 자, 우리 기술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 역사라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